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4일 남북 비무장지대를 걸어서 도보로 건너는 국제 여성 활동가들의 모습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해방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2015년이지만 국내 정치가 하도 요란하고 또 이 메르스가 창궐하는 바람에 이 뜻깊은 행사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이 위민 크로스 행사를 기획하시고 또 해외 유명한 국제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걸어서 비무장지대를 오신 미국 유니온 신학대 현경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가 굉장히 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뭔가 쉰내로 국내 정치로 쉰내가 풀풀 나는 이 스튜디오가 교수님 딱 등장하시니까 굉장히 환하고 밝고 그리고 컬러풀하다. 좋은 말이네요. 의상이 너무 저는 이 패션 모델이 저희 스튜디오에 오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제가 모시고 그 저희 오마이뉴스 사진부장을 대동해서 막 사진을 찍었는데요. 진짜 저희 애청자분들께 교수님 오늘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선 그 저희 팟짱에 교수님을 네. 모시게 돼서 너무 큰 영광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이 국제적인 명사를 드디어 저희 팟짱에 모시게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교수님 우선 첫 출연이신데 네. 저희 애청자들께 뜨거운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마이뉴스의 왕팬인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 현경 교수입니다. 근데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살리미스트 나비 언니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네, 살리미스트 나비 언니. 네, 제가 살고 싶은 모습이거든요. 저는 제가 살리미스트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살리미스트는 나를 살려내고 내 주변을 살려내고 이 지구를 살려내는 사람. 그리고 저는 나비 효과를 완전히 100% 믿는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나비가 날개를 흔들면 히말라야에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부드럽지만 그 작은 몸짓이 세상을 바꾸는 그 나비의 힘을 완전히 믿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나비 언니가 되고 싶어요. 언니. 그래. 너무 멋있으세요. 제가 지금 완전히 오늘의 이 인터뷰는 굉장히 드라마틱할 것 같다라는 예감이 벌써부터 듭니다. 좋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아마도 우리 그 청취자들께서는 교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세계적인 진보 신학의 명문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학의 아시아 최초의 여성 종신 교수님으로 선정되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혹자는 제 생각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저도 그런데요. 미래에서 온 편지 네. 이 책으로 기억하는 그 청취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하면은 여성, 환경, 평화를 위한 액티비스트 이렇게 기억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을 아까 이 나비 효과, 나비 언니 설명을 해주셨는데 늘 이 위험한 현장에서 평화를 외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 사주팔자에 들어있다고 할까요? 근데 참 그게 재미있어요.
제가 뭐 평화운동가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 인터내셔널 인터페이스 피스 카운슬이라고 종교간 평화위원회 네. 거기 달라이 라마, 비숍 투투, 뭐 마리드 마과이어 같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세계 어른들이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평화의 다리를 잇는. 근데 제가 그 아마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를 거기 초대해 주셔서 네. 제가 거기를 많이 다니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분쟁 지역을 많이 다니게 되었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큐바에 가게 됐어요. 네. 큐바에 가서 제가 또 종교학자니까 큐바에서 가장 유명한 바발라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대단한 큰 스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단한 큰 무당일 수도 있고 네. 그 산테리아라는 종교의 예, 예. 최고 영적 지도자 바발라오님을 예. 이파를 이제 뵈러 갔어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막 공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 하면 당신은 대학 같은 그런 안전한 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처음 보셨는데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면서 네. 어느 정도로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냐 하면 막 분쟁 지역에 가도 총알이 이렇게 비켜가고 폭탄이 비켜서 퍼지고 퍼지고 교수님 자체가 영적 존재. 그러니까 그거 가야 된다고 막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제 괜히 그 말을 들으니까 네네. 진짜 가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슬람 17개국을 다니면서 그 위험한 지역에서 여성 평화 운동가들을 인터뷰하게 된 것도 네. 그런 여러분들의 기운이 저도 모르는 그 저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씩 가다 보니까 위험한 곳을 다니는 여자로 또 이렇게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네요. 네. 교수님도 근데 끔찍한 일을 겪으셨잖아요. 네, 많이 당했죠. 네. 많이 당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제가 파키스탄에 가 있을 때 제가 카라치에 있을 때 네. 그 호텔에서 CNN을 딱 트니까 네. 바로 그 지역에서 지금 막 폭탄이 터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 자리에 앉아서 CNN으로 보고 있었어요. 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폭탄이 터지는 데서 CNN을 보면서 우리 동네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있구나. 근데 예.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럴 때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일이 있었는데 네네. 그래도 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건 제가 아주 어릴 때 갖고 있었던 그 모태 신앙인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그 성경에 나오는 뭐 고난이나 죽음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 성경 구절을. 네. 그리고 제가 위험 지역에서 평화의 일을 하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네.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그 가슴 안에서 죽는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물으면 답이 없죠.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 최고 영적 그 큐바의 최고 영적 지도자가 당신은 분쟁 지역 위험한 지역을 가도 총알이 다 피해 간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설명이 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네. 어떤 신의 가호가 교수님을 지키고 있다. 글쎄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10만이 알고 계시겠죠. 안 물어봐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위험한 DMZ까지 가시게 된 거니까 위험 지역을 찾아서. 네. 근데 정말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그런 지역이죠. 네. 그리고 정말 냉전은 끝났고 냉전으로 시작된 2차 대전도 끝났는데 네. 그 냉전 체제의 잔재인 한국 전쟁은 사실 그게 2차 대전의 끝에 나온 잔여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끝나지 않은 전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위민 크로스 DMZ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 정전협정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됐어요. 아, 근데 1953년에 우리가 정전협정을 맺을 때 네. 거기 완전히 명시되어 있어요. 3개월 내에 네. 평화회의를 하고 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3개월이 음. 62년이 된 거죠. 그래서 몇 세대가 가고 이산가족이 3개월 만에 만나야 되는 이산가족이 62년 동안 못 만나고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한국 전쟁이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자 우리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일으켜진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세계의 어떤 정말 제국의 구도 속에서 네. 강대국의 구도 속에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너무 힘이 없었고 또 일제 식민지에서 금방 벗어났었고 그래서 우리가 분단이 되었고 네. 근데 우리 이제 남한은 세계에서 정말 11위, 12위가 네. 되는 강대국이 되었고 네. 이럴 때 이제는 남핑계를 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네. 7.4 공동성명에서 이미 얘기했듯이 자주 통일을 하고 우리 힘으로 외세가 아니라 남북한이 서로 우리 힘으로 통일을 하고 네. 그리고 절대 군사적인 해결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불가침을 한다. 네. 평화적으로 하고 이산가족이 만나고 그리고 민족 공영을 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네. 아주 깨끗한 한 표 드립니다. 어. 저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돼야 네. 우리나라가 국격이 올라가고 굉장히 창조적인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북한하고 남한이 참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참 다르게 자라왔어요. 네. 근데 저는 케이오스 티오리를 믿는 분이에요. 믿는 네. 사람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카오스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스가 생기고 굉장한 창조력은 굉장한 다름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름을 같이 융합하고 껴안을 수 있는 힘이 자체적인 힘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 멋진 지금도 한류로 네. 세계를 주름잡고 있지만 네. 이번에 제가 북한에 가서 또 본 것이 우리는 너무 흥이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노래하고 춤추는지 정말 저는 이번에 가서 북한 자매들하고 네.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 흥과 네. 우리의 정말 이 신바람이 같이 만나면 네. 정말 세계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살림의 힘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통일이 대박이라는 거 우리 전체가 다 믿고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 놓은 그 7.4 공동성명으로 네.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얘기해 놓은 거를 네. 지금 그런 얘기하면 막 종북이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누가 그런 말을 제일 먼저 했는지. 네. 왜 그런 분들이 하면 정말 멋있는 민족의 비전이고 다 보통 평범한 일반인들이 하면 이게 막 종북이 되고 네.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북한을 다녀오셨는데요. 네. 걸어서 남으로 내려온 게 별로 없습니다. 한국 네. 역사에서. 네. 아마 저희 애청자들이 기억하는 분들은 임수경 네. 지금 국회의원이 된 네. 임수경 그때 학생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규현 신부님 네. 뭐 이 정도인데 같이 예 그때 네. 같이 오셨는데 그리고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교수님께서 세계 여성운동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로만 구성이 된 드림팀을 모시고 네. 걸어서 오셨습니다. 자 우선 네. 북한의 사정이 어떻든가요? 북한은 네. 저 고난의 행군을 할 때하고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식량 사정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그 민생이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고 네. 그리고 평양에 차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옛날에는 평양 시대에 차가 안 다닌다. 근데 요새는 차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동안 교통사고도 나서 정말이요? 우리가 교통사고도 평양에서요? 보고 네 교통사고도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6일밖에 못 있었으니까 네. 자세한 북한 사정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만난 북한 여성들의 네. 기상은 참 대단한 것 같고 물론 우리가 만난 분들은 북한의 1%일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우리 안내원들은 다들 막 저보다 영어를 잘하고 저는 미국 액센트를 쓰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 중에는 어릴 때 예, 예.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나 다른 라틴 아메리카나 뭐 이런 데서 네네.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아. 이래갖고 뭐 저한테 저 길을 막 죽이면서 영국 액센트로 뭐 I ask you 뭐 이런 정말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네. 저는 이렇게 옷들 이렇게 헐렁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예, 예. 근데 막 북한의 이 청담동 며느리 같이 하신 언니들이 막 예. 착 달라붙는 이 네. 숱에 네. 무슨 샤넬 옷 같은 그런 느낌. 네. 하이힐을 신고 우리를 안내하시는데 네. 그 헤어스타일 하시며 막 화장한 거 하며 예. 우리가 기가 팍 죽더라고요. 전혀 촌스럽지 않았다는 전혀 안 촌스럽고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가서 우리의 목적이 바로 이 거대 담론으로 뭐 어떤 이데올로기로 어떤 시스템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육자회담에서 맨날 그런 거 네네. 하죠. 예. Citizens Diplomacy 그러니까 시민의 외교. 그래서 시민들이 가슴과 가슴이 만나서 미국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이번에 네네. 부시 대통령이 뭐 악의 축 뭐 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네. 근데 북한 사람들이 악마가 아니라는 거,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 가슴과 가슴으로 인간을 만나는 서로를 악마로 안 보고 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그 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만나고 오신 그 여성, 북한의 네.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북한의 인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좀 권력층.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소위 고위층 여성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고위층 뭐 다 공산당원이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북한의 최고 엘리트겠죠. 네, 그들도 그들의 제일 좋은 그런 사람들을 네. 세계에 오신 어른들한테 보여주고 싶잖아요. 네. 우리도 집 막 지저분하게 하고 있다가 손님 온다면 막 치우고 꽃 갖다 꽂고 막 맞아요, 똑같은 맞아요. 거죠. 맞아요. 이제 그렇게 누가 해서 온다는데 네, 집에. 누가 온다는데 네. 이제 최고로 예. 막 없는 것까지 다 내놓으면서 예, 그 맞아요. 북한에서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본 거는 그들도 전쟁을 안 겪은 세대잖아요. 저희도 전쟁을 안 겪은 세대라서 네. 제가 만난 그 젊은 사람들 중에 성격이나 네. 막 인간성을 봤을 때 저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또 아주 너무 예쁜 그 가야금 치는 소녀를 만났어요. 네네. 저런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마음도 예쁘고 외모도 예쁜 뭐 아주 정말 활달한 여성 보면서 네. 야 저런 여자친구 있으면 정말 신나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북한 남성들이 네. 남한 남성들하고 좀 남성성이 달라요. 그래요? 네, 그래서 북한 남성 나름의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남북 통일이 돼서 네. 남북 여성들이 열심히 연애를 하면 민족 동일성이 금방 회복이 되겠다. 회복이 되겠다. 그런 정말 이 감성의 가능성을 네. 많이 보고 네. 왔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제일 많이 든 생각, 네. 느낌, 네. 뭐 이런 건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막 눈물이 너무 펑펑 나는 게 네. 북한은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먼 나라라는 평양에서 서울까지 3시간이에요. 차를 달려서. 네. 차로 정말 그렇던가요? 네, 차로 옛날에 3시간. 그 노래 있었잖아요. 네.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2만 원. 5만 원? 5만 원이지. 5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나라였구나. 그리고 DMZ는 네. 사실 너무너무 가까운 거리예요. 저쪽이 다 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거기를 걸어오는데 우리가 이게 서로 보이는 거리에서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구나. 이렇게 가까운 DMZ구나. 얼마나 돼요? 근데 걸어서 정말 뭐 네. 1시간, 2시간이면 충분히 천천히 걸어올 수 있는 그렇게 가깝게 있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나이브했냐 하면 네. 이렇게 남쪽하고 계속 이제 연결을 해야지 여기서 뭐 내려오자마자 평화축제 같은 거 하니까 이 네. 남쪽 팀한테 네. 우리가 평양에 가면 매일 전화를 하겠다. 실시간으로 뭐가 변해지는지. 네. 평양에 갔더니
전 세계에 다 제가 한 번도 이름도 못 들어본 아프리카의 저 작은 나라에도 전화가 되고 네. 정말 북한 최고의 적성 국가라는 네. 미국에도 그대로 전화가 돼요. 네. 좀 비싸지만 한 통화에 5,000원 내면 북한에서 네, 그대로 전화가 되는데 네. 전화도 안 되고 이메일도 안 되는 단 하나의 나라가 남한이었어요. 그래서 남한 팀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네. 막 서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 혹시 할 라인 없냐, 정부 측에서 우리를 예. 좀 도와줄 수 없냐. 네. 그랬더니 우리 그 주최하신 분이 북한에서는 남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전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기가 막히게 제가 이제 글로리아 스타이넴하고 룸메이트였거든요. 네, 네, 네. 글로리아 스타이넴의 이 미국 전화를 빌려서 네. 미국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네. 그 이메일을 한국으로 포워드하게 아.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제가 뭘 생각하게 됐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그 통곡의 벽에 와서 그들이 그 겪은 그 서름을 그냥 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DMZ에다가 우리가 통곡의 벽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남한과 북한이 다 와서 그 DMZ가 우리의 통곡의 벽인 것 같아요.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5천 년을 같이 살아온 한민족이 정말 서구 열강의 그 냉전 체제에 의해서 우리가 동족 산잔의 이 전쟁을 했고 네. 3개월만 있으면 바꿔야 되는 평화협정을 62년 동안 못 바꿔서 지금도 원수로 지내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5천 년의 역사를 보면 70년은 딸꾹질을 하는 시간, 재채기를 한 번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우리 세대가 할 일이 통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일도 네. 우리가 뭐 통일 비용 얘기 많이 하지만 네. 그 서울대 다니는 이제 뭐 또 북한학과 학생들이 북한학 대학원 그런 학생들이 정말 그 통일 비용이 들어가는 것과 통일이 올 때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이득에 대해서 이렇게 네. 나눠보면 통일을 해서 들어오는 인감이 훨씬 많아요. 수입이. 네. 예. 통일 비용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의 생존과 우리가 국가의 격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딱 점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계기가 통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오면서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고 걸어오는 내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정말 목 놓아 부르면서 네. 끊임없이 울면서 내려왔어요. 저는. 그리고 제 영적인 은사 제가 이화여대 다닐 때 네. 저를 신학 공부를 하게 만드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북한 출신이셨어요. 아. 그래서 내려오셔서 한 번도 못 가셨는데 그분의 그 뼈를 그 제가 갖고 있어요. 그 저기 화장하신 뼈를.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뼈를 가져가서 개성에 그분이 은행나무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개성의 큰 은행나무에 밑에 뿌리고 너무 많이 울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유언하신 게 있어요. 네 생애에 꼭 통일을 이루고 북한에 가서 학교를 세워라. 그리고 은행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걸 꼭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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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수님 갑자기 이렇게 전율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교수님의 선생님, 네. 선생님의 뼈가루를 개성 시내겠죠. 개성 시내. 네, 거기 아름다운 한옥 마을이 있어요. 개성 시내예요. 네, 예. 그 한옥 마을에 큰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네. 다 뿌리지 않고 조금만 뿌리고 왜냐면 학교 짓고 네, 나머지는 그 학교 중간에 큰 은행나무, 암수 은행나무를 심으려고 그랬거든요. 네. 제가 학교를 지으면 그때 거기다가 선생님의 그 재를 뿌려드리고 싶어요. 네. 아, 진짜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정말 오로지 남과 북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남한과 북한의 당국자들이 서로
할 때는 팩스밀리를 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른바 전통문. 전통문으로 알리고 전통문으로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다고 군사 들었어요. 예 그렇게 네. 하는데 지금 다 뭐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전부 뭐 띡띡하면 될 것을 네. 그런 절차를 우리는 왜 밟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쟁은 끝났지만 그리고 네.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아직도 이 한반도는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네. 우리는 휴전 중이지 절대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남한에 계신 분들이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거. 근데 우리도 사실 휴전, 그러니까 전쟁 사이에서 약간 정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 네.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7.4 공동 성명처럼 네. 우리를 이 정전협정을 영원한 평화협정으로 바꿔서 네. 이 6.25 전쟁을 끝내는 거 그게 우리의 제1 목표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Women DMZ, Women Cross DMZ를 시작하게 된 것도 네. 사실은 한 여성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게 이제 요번에 막 사람들이 떠들었던 크리스틴 안. 네. 그분 얘기를 여쭈려고 했어요. 그 네네. 2세 그 친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역사는 참 꿈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역사 문제를 볼 때 네. 여태까지 남자들이 생각했던 거시적인 구조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영혼의 문제, 감성의 문제, 일상의 문제, 꿈의 문제로 봐야지 이 문제가 정말 풀릴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틴 안이 우리 그 이명박 그 대통령 시절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남북한의 그 소통이 완전히 끊어지고 예. 북한에 홍수가 나서 네. 댐을 열어서 네. 남한 쪽에서 캠핑을 하고 있던 가족들이 9명인가 그때 물에 떠내려가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크리스틴 안이 그 기사를 보고 네. 너무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네. 전화 한 통만 하면 문을 연다, 대피하라. 그렇죠. 전화 한 통만 하면 9명의 목숨이 다 살아났을 텐데 왜 그 전화 한 통을 못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서로. 너무 바보 같다.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특히 네. 미국에서 자란 사람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화가 나서 잠이 들었대요. 근데 잠에서 그 강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네. 꿈에서 그 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잠을 잤으니까 네. 그 강에서 이렇게 촛불 같은 게 떠내려오더래요. 꿈속에서. 꿈속에서. 예. 그래서 아니 이게 어디서 내려오나 그리고 이제 그 강을 따라 올라가 봤더니 네. 거기에 이산 가족들이 막 상봉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빛의 출처를 이렇게 갔더니 그 강에 어떤 그 강의 흐름을 따라 올라가 보니 거기서 여성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커다란 가마솥에다가 죽 같은 걸 쓰고 있더래요. 이게 완전히 동화에 나오는 위치 같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동그랗게 가마솥에 서서 장작불을 떼면서 네. 막 뭐 죽 같은 걸 쓰고 있는데 그 죽이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을 떠갖고 강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그게 빛이 돼갖고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틴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네. 옆에서 자고 있는 막 남편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네. 자기야, 어. 통일은 네. 여성들에 의해서 가능해지겠다. 여성들의 빛에 의해서 가능해지겠다. 그게 바로 위민 크로스가 된 거구만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네. 날 크리스틴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저 영어 한국말 잘 못하지만 언니라는 네, 말을 하니까 언니, 네. I have a dream. 네. 내가 이런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언니가 언니 집에서 뭐 글로리아 스타이넴이라든지 뉴욕의 유명한 평화운동가들을 한번 모아서 디너 파티, 저녁 잔치를 한번 해달라고. 네. 근데 제 친구가 또 유명한 셰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일이라면 내가 재능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그에서 정말 그 여성 평화 운동가들의 저녁 잔치와 수다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꿈이 있다. 그래서 세계 여성 운동가들 모아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DMZ를 걸어서 네. 우리의 평화의 염원을 세계에 알리고 이 끝나지 않는 한국 전쟁에 대해서 전 세계로 알리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국가 간의 외교가 아닌
그 시민들의 외교를 한번 시작해 보자. 네. 거기서 다 의기투합하고 다 그러자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행사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주목을 받았지만 네. 국내 언론에서는 네. 비판만 받으셨습니다. 특히 네. 이제 조선일보가 네. 그 말씀하신 그 안은희 씨의 네. 그 만경대 발언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네. 이제 대서특필을 하면서 네. 이 행사 자체에 굉장히 무슨 그 종북주의자들이 하는 네. 것처럼 돼버렸는데 네. 자 우선 네.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일보는 저 신문의 품위를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품위는 사실을 보도해야지 네. 그렇게 왜곡 보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워맨크로스 DMZ에서 네. 조선일보를 $1 million 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하자고 막 그러시는데 네. 제가 조금 기다려보자. 우리 한국에서는 3-4번이라는 얘기 있다. 그러니까 좀 뭐 평화운동가들이니까 일단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에 전화해서 항의를 했어요. 예. 이런 그리고 특히 이제 탈북 여성을 동원을 하셔갖고 조선일보가 네. 정말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우리들을 막 이 정도 되면 이거는 황색 언론이 아니고 쥐색 언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무슨 오사마 빌라든과 알케이다를 서포트하는 여성들이 무슨 평화라니 이게 타이틀이에요. 네. 그래서 돌았구나. 이건 완전히 돌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조선일보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나는 또 없는 놈의 일보 아니겠냐. 막 이렇게 이제 흥분을 하다가 이건 정말 안 된다. 그래서 항의를 했고. 네. 그 조선일보의 답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조선일보의 답변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무엇이 일어났는지 내가 쓸 테니까 보도를 해달라. 예. 그래서 원고를 보내라. 그래서 네네. 제가 지금 원고를 쓰고 있어요. 아.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내주셔야 되고 안 내주시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정말 $1 million 수를 하든지 네. 그러셔야 되는데 그래도 신문이 네. 없는 말을 만들어서 내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무슨 뭐 길가에서 그냥 만난 사람도 아니고 네네. 전 세계가 존경하는 세계의 평화 운동가들이고 어른들이신데 예.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선전을 하면서 쥐색 선전을 하면서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의 평화운동가들이 이런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네. 알게 되셨을 텐데 네. 좀 어떤 입장을 표명하시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외국 분들이니까 네. 당장 수를 하자. 아.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사겠다. 네, 네. 그리고 이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펀드레이징해서 조선일보에게 $1 million 수를 해서 네. 그 돈을 받아서 워먼크로스 DMZ 행사를 앞으로 계속하자. 그렇게까지.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외국 분들은 네. 그 특히 글로리아 스타이넨 분 같은 분도 네. 기자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너무 아시는 거예요.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왜곡 보도를 네. 그것도 세계적인 분들에게 네, 네. 그런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장윤선의 팟짱. 저희가 이제 종교평화 운동을 할 때도 그래요. 정치인들은 다 종교인들을 이용하려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의 의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누구든지 다 서로 이용하려 그러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의도는 정말 세 가지 의도가 있었어요. 네.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꿔서 한반도의 이 전쟁 체제를 전시 체제를 없앤다. 두 번째, 이산 가족을 빨리 만나게 한다. 네. 세 번째, UN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네. 그 결론.
1325호 조항 모든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에 여성을 참여시켜서 여성의 지혜로 이 평화 운동을 더 완성시킨다. 이제 이런 그 유엔의 결정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도 이 남북한 평화 과정에 육자회담조차도 한 번도 어떻게 그렇게 창피하지도 않으신지 한 번도 여성을 참석 안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 굉장히 정근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유엔 가입 국가라면 유엔이 얘기한 대로 정말 50% 못한다면 30%는 그게 권장 30%는 꼭 참석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도 북도 어쨌든 이런 중요한 국제 평화 행사를 네. 국내 정치로 또 국내 언론에 네. 또 국내 또 이제 막 여기는 종북 그럼 되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니까요. 그걸로 네. 이제 종편에서 하루 종일 틀고 막 이런 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네.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지양해야 네.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 언론에 다 항의를 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의도는 이거니까 네. 우리의 정말 당신들이 우리가 이 세계적인 분들을 모시고 네. 시민들의 외교를 계속해서 네.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 과정을 돕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다. 우리는 해마다 할 거다. 네. 그리고 더 많은 세계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독일이나 중국이나 그런 분들이 없으셨는데 네네. 앞으로는 독일, 중국, 프랑스 그러니까 이 우리의 통일 과정을 도와주실 러시아 뭐 이런 우리 주변의 분들을 다 네. 영향력 있는 여성들을 모아서 네.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계에다가 남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알리는 네. 우리는 서로 악마적으로 알리는 것만 네. 해왔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긍정적인 면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달라. 네. 그러려면 양쪽 언론, 양쪽 정부가 우리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 되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드렸죠.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네. 그 비정치적인 사실 인권 문제나 이런 것은 비정치적인 이슈로 다뤄져야 네. 되는데 인권을 정치화해서 늘 이제 문제가 그렇죠. 되는 것인데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당국이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언론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네. 늘 장난을 하니까 그 네.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다음엔 다시 그 행사를 안 하게 되고 네. 이런 문제가 반복됐던 게 바로 62년에 우리 분단 역사 70년 네. 오래 되는데요. 그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하게 돼요. 이 분단 때문에 우리가 양쪽이 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자로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정말 분단이야말로 우리나라 근대사의 원죄다. 모든 죄가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남한만 아니라 북한만 아니라 남한도 이 6.25에 의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막 너무너무 근대화하느라고 맨날 우리는 위기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지금 세월호도 그렇지만 네. 충분히 애도하고 그거를 충분히 슬퍼하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눈 이런 말도 못하는 트라우마를 겪고도 네. 북한도 남한도 전시체제에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트라우마를 애도하고 정말 통곡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찢어진 가슴을 치유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뭔가 하면 네. 터널 비전 자기가 보는 것밖에 못 봐요. 이 객관적으로 못 보고 그다음에 흑백 논리. 내 친구가 아니면 다 적이에요.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하면 다 적이에요. 그다음에 뭔가 하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절대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 이 네. 신뢰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저는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도 네. 저는 요새 제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더 아주 이상한 관찰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나 네. 삼성에서 얘기를 하면 통일이 되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종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논리인지 이게 도대체
뭔지 네. 그러면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독일에서 심리 치유사가 되는 공부를 해서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이게 사회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구나. 그게 개인이 아니라 네네. 전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똑같아요. 네. 보면 서로 희생자로만 생각하지 예. 자기가 가해자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희생자라고만 생각하면 절대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나도 역시 희생자이면서 가해자였고 우리가 희생자고 가해자였지만 이제는 내 안에 힘이 생겨서 나의 이 트라우마를 들여다볼 힘 그리고 내가 원수로 여겼던 나의 가해자로 여겼던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결국 객관화할 수 있는 힘이죠. 네. 그런 힘이 생겨야 치유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도 한국과 북한도 네. 한 번도 사회적으로 그 트라우마를 치유할 시간, 애도의 시간, 객관화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교수님께서 정말 제가 북한은 잘 모르겠지만 네.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좀 이를테면은 지금 메르스 사태 때도 보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민낯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삼성, 조선일보 또 이제 정부가 얘기하면 통일은 대박이 되는 것이고 네. 통일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뭐 이런 논리가 실제로 이렇게 그 만연해 있죠. 그렇지만 네. 반대의 경우에는 네. 위민크로스처럼 아주 훌륭한 단체가 하는 일도 네. 종북으로 오해받는 네. 뭐 이런 아주 어떻게 네. 보면 국제사회에서는 되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네.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네. 이번에 오신 머리드 맥과이어라는 노던 아일랜드의 평화 과정 절대로 넘을 수 없다는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그 라인을 넘으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분한테 굉장히 많은 걸 배웠는데 여기 막 서로 테러하고 이럴 때 이분의 여동생이 그냥 대낮에 유모차에다가 애를 업고 뭐 데리고 4명을 데리고 가다가 이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내 아이가 즉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은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그 트라우마로 결국은 다른 나라까지 이민을 갔지만 그 우울증을 못 견디고 자살을 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걸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돼. 그럼 그냥 길가로 저쪽 여자들 불러서 우리 여자들 모이자. 더 이상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 아이들 죽이지 말자. 그리고 여자들이 그 길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됐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보니까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종북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모든 사람들을 악마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보고 자매로 보는 그 사랑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악마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보고 자매로 볼 때 우리는 평화가 시작되고 통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평화 저는 제일 감동적인 순간이 그 북한의 인민궁전에서 남한에서 만들어간 조각보, 북한 여성이 만든 조각보, 그리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이 만든 조각보를 같이 꼬매고 그거를 만들고 서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꼬맸어요. 그리고 그때 6.25 전쟁 때 미군한테 많이 당한 그런 분들이 이제 여성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제가 그걸 꼬맨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 전부 나오시라. 그리고 북한에서 오늘 증언하신 분 전부 나오셔서 한번 껴안아 보라 그랬어요. 남자들이 만든 전쟁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원수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모여서 바느질을 하면서 남자들이 만든 전쟁을 여자들이 친구가 되고 자매가 되는 한 걸음을 우리가 오늘 내디딥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매가 되고 친구가 되는 그 씨앗을 오늘 심습니다. 한번 껴안아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껴안고 특히 미국 여성들이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시니까 자기들의 죄책감에 그러니까
북한 여성들도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큰 조각볼로 이불처럼 네. 그 오시는 그분들 이렇게 감싸드렸어요. 근데 저는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눈물로, 껴안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균열이 생기면서 그 찢어진 가슴 안에 빛이 들어오고 눈물이 스며들고 우리가 이 워먼 크로스 DMZ도 그 철벽 같은 거기에 네. 틈을 만들고 도덕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힘은 어머니의 힘이고 가장 위대하고 강한 힘은 물의 힘이 연약함의 힘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틈새를 만들어서 그 물로 스며들어서 우리의 이 막 팍팍한 가슴을 녹이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네. 그게 꽃이 되고 나무가 돼서 그 모든 그늘 아래서 우리가 열매를 먹고 쉬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여성이 만드는 평화죠. 네. 아, 교수님 어떻게 보면 한편의 동화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세상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위정자들이 대개 남성들인데 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여자들이 뭐 이렇게 점점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작은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그 네. 힘으로 어쩌면 한반도의 평화가 위민 크로스를 타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올 수 있겠다가 아니라 오지요. 와야 한다. 이미 통일은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가 껴안고 울었을 때 통일이 뭡니까? 마음이 통하면 통일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마음이 통하면 우리는 이미 통일한 거고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체제를 어떻게 통일할 건가 그거는 이제 천천히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 네. 그리고 저희가 판문점에서도 그 조각볼을 들고 네. 그 정전 협정을 한 그 테이블이 있어요. 네네네. 북한기가 있고 유엔기가 있습니다. 그 길을 그 보면서 그 테이블을 여성들이 북한 여성, 남한 여성, 전 세계 여성들이 우리에서 온 통일을 부르면서 그 테이블을 여러 번 돌았어요. 네. 근데 저는 신학자로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구약성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네. 그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막 도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근데 저는 그날 그 조각볼을 돌고 판문점에 그 정전협정 장소 그 테이블을 돌 때 네. 우리 마음에 이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사인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남성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통일을 그렇게 거시적으로만 보지 말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네. 매일의 일상, 미시적으로 우리 가슴이 만나야 되고 북한과 남한 사람들이 서로 신뢰해야 돼요. 저는 그게 아주 기본인 것 같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시민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1688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오이오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 외교가 일상화되면 뭐 네. 사실은 그 굳이 제도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유왕래만 하더라도 그렇죠. 이산 가족들한테 정말 큰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죠. 뭐 고향이라도 가보시고 가족도 만나고 생사 확인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박근혜 대통령 DMZ 평화공원 만들겠다 공약은 했지만 또 네.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주장은 네. 했지만 실제 시민사회 혹은 사회문화 네. 교류 협력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 게 네. 아니라 단절이 됐습니다. 이명박 네. 정부 이후 지금까지. 근데 이런 네. 점에 대해서는 교수님 좀 어떤 네. 대통령도 여성이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혜 언니,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뭐 남자가 뭐 말을 했으면 뭐 그걸 지켜라 이러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네. 여자가 입을 뗐으면 남자들은 말하고 안 지킨 사람 참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여자들은 그래도 의리도 있고. 의리 있고 맞아요. 말하면 지킨다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통일한다.
통일 대박이다. 그리고 저는 정말 꿈이 있어요. 그 DMZ를 영원한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생태 평화 공원을 만들어서 70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이 생태적으로 그렇죠.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아픈 아픔을 세계에다가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바꾸는 거. 저는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라의 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네 언니께서 그 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정말 여자가 한번 말하면 남자들과 달리 우리는 지킨다. 예. 이것도 보여주시고 정말 멋진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년 반 남으셨는데 네. 2년 반 동안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안 하시나? 어떤 비장의 무기를 갖고 계셔서 어떤 멋진 플랜을 갖고 계셔서 안 하시나 하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으니까 네. 빨리 더 늦기 전에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세계 평화 운동가들 특히 이제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도 있고 그랬는데요. 박근혜 네.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좀 같이 함께 뭘 좀 행사를 하자는 그런 제안 같은 건 없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글로리아 스타이넴이랑 그 노벨 평화상 받은 분들이 네네. 박근혜 대통령께 직접 편지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 반기문 총장한테도 직접 편지를 드리고요. 네네. 근데 우리 편지 쓰면 뭐 다 답장하신데 염수정 추기경님도 너무나 아름다운 답장을 해주셨는데 네. 답장 안 하신 두 분 네. 박근혜 대통령과 예. 반기문 총장께서 안 하셨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반기문 총장님께서는 우리한테 러브콜을 해오셨어요. 만나고 싶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전 협정 그 전에 네. 지금 미국 국회에 가서 좀 브리핑을 하고 네. 기자회견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여성 평화 운동은 굉장히 아름답고 즐겁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글로리아 스타이넴 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반기문 총장님을 만나 뵈러 가기로 했습니다. 네. 네. 아, 반기문 총장님은 그렇게 이제 직접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우리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쯤에는 뭐 같이 가실까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해마다 하려고 그러는데 네. 내년에는 남한에서 큰 평화 심포지움 네. 저희가 여성들의 눈으로 보는 여성 평화 통일 담론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 그래서 그 평화 심포지움을 하고 네. 그다음에 여성들은 정말 즐겁고 신나게 평화 통일해야 되죠. 코드 핑크처럼. 네. 그래서 임진각에서 큰 페스티벌을 하고 아. 한국의 멋진 사람들 다 불러서 놀고 네. 그다음에 내년엔 정말 판문점을 통해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가서 네. 북한에서 또 평화 심포지움과 아. 그 축제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요번에 느낀 거는 요번에는 정말 세계 분들을 많이 모시고 갔지만 네네. 점점 세계 분들도 오시지만 좀 특화해서 예를 들면 여성 과학자들이 네. 모인다든가 남북에서 네네. 전 세계에서 여성 아티스트들이 네. 모인다든가 아니면 뭐 여성 선생님들이 네. 같이 모인다 이렇게 특화해서 서로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네네. 제가 요번에 가서 아주 놀란 게 뭐였냐면 우리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분석, 사회 분석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면에 완전히 통일하는 그 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위안부 문제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애널리시스를 분석을 똑같이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문제도 있구나. 그리고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그리고 이게 위안부 문제였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비 기금도 만드셨지만 네. 정말 저는 나비의 힘을 너무 믿어요. 나비가 하는 일이 이렇게 펄럭여서 나비 효과도 내지만 네. 수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말라 죽어버릴 것들을 수정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생명을 지속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평화운동을 하는 이런 언니들이 전부 나비 언니들이라고
살레미스트 나비 언니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 한 나비 언니가 돼서 네. 예, 그 한반도를 살리는 살레미스트가 네.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네요. 우리 살레미스트 나비 언니들은 정말 너무 멋진 언니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네. 우리 클럽에 조인하시면 정말 인생이 너무 즐거워지실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우리하고 같이 놀아요. 그리고 DMZ도 같이 걸으시고. 그러게요. 그러면 너무 정말 멋있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진짜 그 세계의 네. 그 정말 만나 뵙기 어려운 그런 평화 운동가들과 함께 우리 대통령이 손을 잡고 운동화 네. 신고 네. 같이 DMZ를 걸어서 북한으로 간다. 가서 또 정상회담도 한다. 이런 거 나는 얼마나 너무 멋있겠어요. 왜 못하나 그냥 하면 네. 되지 않나. 그러게요. 그냥 제가 이제 그 선명상 배우면서 네. 제일 깊이 배운 말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해라. Just do it. 그냥 하라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미 그 박근혜 대통령 아버님이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네. 7.4 공동 성명을 내셨으니까 아버님의 뜻을 따라. 아버님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네. 사랑하시는 따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7.4 공동 성명을 만 우리가 그대로 지금 해도 우리는 너무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잠깐 언뜻 생각해봐도요. 정말 네. 그 여성 대통령으로서 네.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청와대에서 이 방송을 좀 듣고 아이디어를 네. 좀 가져가면 저희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든지 환영하고 저희 그러니까요. 클럽에 끼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체코슬로바키아에도 그런 철학적인 대통령이 있었고 골바초프가 없었다면 소비에트 유니언이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동독 여성 출신이 네. 독일에도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통일이 되는 거는 여러 분야에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 같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이 그 아버님 시대부터 시작했던 7.4 공동 성명의 뜻을 네. 받들어서 특히 여성으로서 뭐 정치적으로 통합 못해도 좋아요. 일단 마음으로부터라도 같이 걸어서 우리가 껴안고 울 수 있는 자매가 될 수 있다면 남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쟁에 여자들이 자매가 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다면 네. 그래서 뭐 나는 막 이런 꿈이 있어요. 남북의 어린이들이 DMZ에서 어린이 합창을 하면서 CNN, BBC로 전 세계로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네. 북쪽의 오케스트라, 남쪽의 오케스트라, 뉴욕 필이 다 만나서 네. 정말 전 세계가 보는 그런 음악회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코리아 멋지다. 네. 정말 멋진 나라다. 자기네들의 이 트라우마를 저렇게 아름답게 승화시키면서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 그리고 전 세계와 나눌 것이 있는 나라다. 좀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러게요. 않겠습니까? 그런 멋진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통령이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고 네.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네, 그냥 하세요. Just do it. Just do it. 예, 사실 오늘 교수님 원래 뭐 책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그 이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었고 그런데 이거를 막 편을 나눠서 한 6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다음 기회에 네. 다른 편으로 또 교수님을 네. 모시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성들의 연약함의 힘은 약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찢어진 가슴을 만질 수 있는 힘. 그 찢어진 가슴으로 비처럼 물처럼 스며들어 그 얼음 가슴을 녹일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분단과 통일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생물학적 여성이 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여성성을 만들어내는 모든 남녀노소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정말 이런 연약함의 힘으로 이 감성적인 힘으로 우리 트로마를 극복하고 우리 시대에 평화 통일을 이루어
정말 멋진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워먼크로스 DMZ를 정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